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도 용당하거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김지원 변리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지원 변리사님은 스타트업과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등록과 관리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성 기업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변리사로서 이제 특허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업자들이 필요한 특허나 상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가지고 당연히 특허 상표뿐만 아니고 뭐 투자나 아니면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아이디어 그리고 특허, 지식재산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디어는 이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허와 상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기업인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크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특허권은 어떤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그 부분을 권리화를 하는 것이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받는 게 상표권이고요. 디자인권은 이제 물품,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외관을 이제 보호받는 것이 디자인권이고,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간판에 상호명이 써 있잖아요. 그것도 상표랑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호와 상표는 엄밀히 말해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상호는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법원 등기소에서 우리 회사 이름을 같은 동네에서 겹치지 않게끔 검색을 해서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하는 거고요. 상표는 그 회사 이름을 내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네이밍을 해서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우아한 형제들, 이게 이제 상호고요. 네. 배달의 민족, 이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상표입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요, 특허를 등록하려면 절차도 필요하고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특허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는 절차가 일단 먼저 필요하고요. 네. 기존에 있던 기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선행허가 존재하는지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단계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 이제 변리사랑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괜찮을 것 같은지 도출을 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원 준비는 그 기술 설명서랑 도면 이런 것들을 변리사한테 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기술 설명서 도면에 밑바탕해서 변리사가 특허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대표님들한테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청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특허청에다 제출을 한다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특허사무소에서 제출을 해주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비추천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번 제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창업자분들이 대응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의 특허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치고, 출원한 특허의 내용이 기존에 있던 특허 내용이나 기존에 있던 논문에 있는 내용과 좀 유사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 오피스 액션이라고 하는데,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게 와요. 네. 그 의견 제출 통지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기존에 있던 기술 문헌 이것 때문에 네가 제출한 특허는 처받을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죠. 변리사가 심사관이 제시한 문헌들을 이제 읽어보고 우리 것과 차이점을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주장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등록이 되게 돼서 특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입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 많은 분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분쟁이 있었던 사례들은 또 어떤 것이 있고, 분쟁을 저희가 미리 막으면 참 좋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 그런 팁들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분쟁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 분쟁이라 하면은 뭘 비교하게 되냐면 내 특허를 침해하는 어떤 상대편의 제품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물건이 특허권자 특허 청구항과 1:1 매칭이 다 되는지를 이제 봐야 이게 특허가 침해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는 어떤 확실한 심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가 내 걸 보고 베꼈다. 누가 봐도 비슷하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네, 베꼈다. 우리 회사에 있던 직원이 뭐 저쪽으로 갔다. 뭐 그런 심증이 있는 경우 특허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소규모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허 분쟁보다는 상표랑 디자인 쪽 분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비해서 상표 디자인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상표 디자인을 꼭 받아두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내가 누구한테 침해를 묻기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침해를 묻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는데, 경고장을 받는다고 해서 놀라실 건 아니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 이게 특허 침해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변리사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좀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귀신같이 누군가가 따라 하는데 디자인권을 받아두면은 사실 그런 것들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오픈마켓, 제가 쿠팡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확실히 그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가 스마트 스토어를 낼 때 그 상표권이랑 디자인권 이런 거를 제출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네이버 쪽에다가 우리 상표권을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침해자 스토어가 이제 닫아져 버리는 그런 조치가 네, 조치가 이제 취해져서 한번 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상표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엄청 많이 주세요.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네이밍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네이밍이 이제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이제 먼저 하고요. 안 되면 이제 미리 바꾸는 거죠. 계속 그렇죠. 처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상표를 네이밍을 먼저 생각을 해놓고 변리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확실히 분쟁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조금 잘 되고 상표권 등록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보니까 뭐 기존에 다른 상표가 똑같은 게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 상표를 먼저 갖고 있던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상표 침해했으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 홍초불닭이라고, 불닭이라는 상표를 누군가가 먼저 갖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홍초불닭이라고 해가지고 가맹점이 우리나라에 한 100개 이상 됐었었는데 인기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 불닭 단어 때문에 상표 침해 가처분이라고 그 불닭을 쓰지 마라 라고 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군요. 이름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홍초불닭 왜 어디 갔지? 예, 이렇게만 되고 새로운 이름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이 되게 안타까운 그런 사례네요. 그러면요, 이제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비용을 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비용 절감의 팁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국재산보원이나 발명진흥회나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경쟁률이 조금 세고요. 특허 하나를 하는데, 상표 하나를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거는 아닌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발표를 해야 되기도 하고 하나, 두 개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해외에다가 내가 어떤 브랜드를 내고 싶은 경우에는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변리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불필요함에도 아예 불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허 출원을 하자, 뭐 상표 출원을 어디 뭐 이렇게 좀 많이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변리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견적 비교 같은 것도 해보실 수도 있고, 네. 상표가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약간 비추? 왜냐면은 초기 비용은 저렴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용이하지 않고 금액도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변리사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소규모 창업자분들 비용 아끼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길게 우리가 사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특허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 또 질문들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저희가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특허 등록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2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특허 하나예요? 네. 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최근에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우선심사 신청 제도 때문인데요. 등록을 원래는 2년이 걸리는데 6개월 내로 단축시켜주는 그런 신청 제도입니다. 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할 수가 있었냐면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관에다가 이 특허의 선행 기술들을 조사를 의뢰를 하면 조사 의뢰 보고서를 특허청에다 제출을 하면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만 더 내면 이제 우선심사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원래는 우선심사 신청은 어떨 때 받아줬었냐면 국익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뭐 국방,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신기술, 반도체나 뭐 AI나 뭐 이런 거에 속하거나 이런 경우들에서만 우선심사 신청을 허용을 해줬었는데 네. 벤처기업도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벤처기업이 우선심사 신청을 많이 하고요. 외부 기관을 통해서 돈을 더 내면 누구나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이제 우선심사 신청을 안 한 특허들이 계속 뒤로 밀려나가지고 올해부터 그 법이 바뀌었어요. 평균적으로 원래 1, 2년 정도 걸리다가 요즘에는 우선심사 제도 때문에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주셨던 질문이 개인이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냐라고 해주셨는데요. 변리사님 대답은 어떠신가요? 상표랑 디자인 출원은 개인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허는 그 문서를 개인이 다 작성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허는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상표 디자인도 사실은 전문가한테 받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하다. 근데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면서 하기는 좀 아깝다. 그러면은 네이밍 한번 실제로 자기가 등록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제대로 하실 거면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지원 변리사님과 함께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은요? 여성 경제인
협회, 여기 여성 기업분들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지식재산권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사업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